그랬을 때 저는 고민이다. 사업대는 진짜 의외의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왜냐면 이제 현실을 감안해야 되니까. 전세 가격만 놓고 여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1등으로 일단 뽑을 것 같습니다. 맹우님, 네. 요새 재건축 아파트 월드컵도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막 20억 이러니까 넘사벽이어가지고 네.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좀 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5억대 아파트 월드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4억대 아파트 월드컵 어떨까요? 뭐 가능하죠. 피디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가능하죠. 3억대, 2억대, 1억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4억대 아파트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별로인 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4억대라도. 사실 뭐 4억대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하면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같은 금액대 내에서 그래도 뭔가 추린다고 하면 뭐 입지가 좋든, 아니면 뭐 수요가 좀 더 많든, 아니면 뭐 리스크가 좀 적든, 아니면 뭐 일자리가 좀 많든, 뭔가 괜찮은 녀석들이 있어야죠. 그 요소가 있는 것들을 조금 선택해 나가야 되겠죠. 4억대로 살 수 있는 곳들이 많나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당연히 많겠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수도권, 또 수도권 안에서도 조금 더 좋은 뭐 서울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많아요. 너무 지금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것들만 뉴스에서 나와서 그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너무 많아서 고민이죠.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게 큰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가까워야 되고, 역세권해야 되고, 신축이 되고,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금액이 이제 넘사벽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면 금액이 쭉 내려오면서 4억대 아파트도 상당히 많죠. 근데 4억대 아파트면 네.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이나 네. 아니면 신축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포기해야죠.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는 못 살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나서 남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최대한 옥석을 찾아야죠. 그리고 4억대 아파트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다 못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흐름이 좀 늦게 오는 거죠. 좋은 것들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4억대 아파트가 오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하려면 똑같은 4억대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곳들은 대부분 그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 더 좋고 양호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찾거나 아니면 좀 미래 가치가 조금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4억대 아파트 후보군을 만나볼까요? 4억대 아파트가 일단은 정말 많아요. 서울, 경기도 뭐 다 털었을 때 지금 수도권만 보는 거거든요. 인천 제외하고. 사실 인천 안에서도 4억대만 뽑으면 또 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뭐 그 니즈가 있으면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광역시를 다 돌게 되겠죠. 6대 광역시를.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만 뽑아보면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동서남북으로 쭉 이렇게 뭐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일단은 아무래도 경기도 수도권은 남쪽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쪽 대표 후보군이 하남 구도심, 수원 구도심, 네. 용인 기흥구 이런 곳들이 쟁쟁하죠. 동남쪽 권역에서는. 여기 안에서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 이것들은 5억대에서도 한번 나왔던 곳들이네요. 계속 나오죠. 5억대도 있고 7억대도 있고 9억대도 있고 있죠. 그건 이제 상품성 좋아지고 입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너무 엄한 곳을 보기보다는 이런 곳들을 꼭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아파트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지역들을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북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저 멀리는 뭐 의정부 밀락지구, 고산지구, 좀 내려오면 구리, 수택동, 인창동, 좀 더 내려오면 서울도 가능합니다. 서울 뭐 중랑구 안에서도 좀 아파트 뭐 조금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신내동,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로 가면 상계동, 이 정도까지는 4억대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동남에서는 안 돼요. 왜? 동남은 이게 강남 3구가 있기 때문에 4억은 포기해야 되고 북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동쪽은 끝났거든요. 서쪽으로 가면 서남쪽으로 가면 김포가 있죠. 근데 김포에서도 제일 가까운 쪽은 안 되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운양동, 장기동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로 가서 중동 가능하고요. 광명도 좋아하죠. 근데 광명에서 철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안동이 가능해요. 하안동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안양으로 가면 평촌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좀 역하고 1호선 가까운 뭐 안양동이나 비산동 이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남권 끝났어요. 네. 물론 서남 쪽에 더 있어요. 저 뭐 시흥시도 있고 뭐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북 쪽으로 가면 은평구를 지나서 고양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이 화정동, 일산동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이렇게 있습니다. 5억대보다 살짝 더 외곽으로 빠졌네요. 조금 외곽으로 가고 연식도 조금 이제 구축들 위주로 있는 곳들을 이제 봐야죠. 맹모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곳들이 총 네. 14개인데 네. 너무 많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추려야죠. 여기서 뭐 제가 14개 얘기했는데 토너먼트 들어가기 전에 몇 개만 조금 이렇게 추려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의 그게 너무 딱 눈에 비교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북권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서울도 살 수 있었고 구리도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정부 이야기하는 순간 또 안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정부는 일단 보내주자. 아까 의정부 밀락지구하고 고산지구 얘기했는데 여기는 일단 오늘 탈락시키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다 좋은데 택지개발지구로 신도시 느낌이긴 한데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깐 조금 보류하도록 하고요. 김포도 뭐 경기도에서 서울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리가 좀 멀어지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김포 아까 운양동, 장기동도 탈락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부천시 중동도 살기는 너무 좋은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하고 또 경쟁 관계 있어요. 또 주변에 3기 신도시가 다 그 주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또 블랙홀이 되거든요. 그럼 부천시 중동이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조금 배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서북쪽으로 갔을 때 고양시, 화정동, 일산동 조금 연식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또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치일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운정 신도시에 또 치이고 있어요. 지금도. 창릉까지 들어오면 이제 더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탈락시키는 걸로. 제가 4개를 탈락시켰습니다. 우선 예선전에서 4개를 그냥 미리 탈락을 시켜버리셨네요. 네, 평온도 안 하고. 그러면 총 10개 지역으로 월드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전이네요. 네, 10강전 후보 1번 네. 수원 구도시인데 네. 하남 구도심으로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면서 일자리가 가장 탄탄한 곳이 수원이죠. 그러니까 수원 구도심을 검토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나왔던 10개 통틀어서 수원 구도심은 무조건 검토하고 나머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결승전 후보군이에요, 다. 이번 후보군이. 수원 구도심 쟁쟁하고 또 하남도 워낙 또 서울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남 미사가 아니라는 거. 하남에서도 한참 아래쪽에 있던 구도심이라는 거. 그걸 좀 인식해야 되고요. 하남이 예전에 인구가 13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하남 미사가 들어오면서 30만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조금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한번 추려보면 이제 수원 구도심이 너무 넓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면 각 구를 대표하는 동들이 있거든요. 영통구가 있죠. 그 안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이 영통동, 메탄동입니다. 이 동에서 여러 개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건선구에 가면 건선동이 있어요. 그 곳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팔달구가 있는데 화서동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 안에서 선택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장안구 가면 정자동이 무난한데 여기서도 선택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 4개 권역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제가 그냥 수원 구도심이라고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내면 저는 현재 가치는 수원이 높다고 봐요. 근데 미래 가치에서는 하남도 살짝 괜찮거든요. 왜냐면 하남에 3호선이 연장되면서 하남시청역으로 연결돼요. 하남시청역이 사실 하남 구도심이거든요. 거기서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뭐 실시 계획 수립, 착공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 계획 수립 단계쯤에 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물론 1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원 구도심에다가 한 표를 일단 던질 것 같아요. 5억 월드컵 때 수원이 1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선 10강전을 또 통과를 했네요. 근데 만약에 하남에서도 아까 하남시청역 인근에 걸어갈 수 있는 3호선 역세권 걸어갈 수 있는 단지가 4억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점점 멀어지면서 외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하남에서는. 그래서 야, 수원이 낫겠다. 수원은 옆에 인프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비되어 있고 또 상권도 있고 학교도 심지어 가까운 단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수원에는 선택지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은 구성남 대 용인 기흥구입니다.
네. 성남시에 있는 뭐 조금 오래된 마을이죠. 구성남이라고 부르고 있죠. 단대 오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인근 지역들이죠. 일단 역세권 측면에서 일자리 가까운 걸로 보면 구성남이 진짜 좋죠. 강남 가기도 좋고 송파 가기도 좋고 판교 일자리 뭐 다 좋죠. 근데 지금 역세권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4억대가 없어요. 이 구성남에서 전부 다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비역세권의 단지들만 검토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 야, 구성남이 훨씬 좋은 데가 아니라 4억대니까 역세권을 포기한 구성남이다. 그 다음에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사수할 수 있는 입지예요. 예를 들면은 죽전동. 죽전동에서 역세권 사기 어려운데 세터 마을로 가면 거기는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비역세권인데 가능하고, 만약 역세권을 간다고 하면 신길역 인근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있죠. 그랬을 때 저는 선택지가 다양한 기흥구로 갈 것 같아요. 용인 기흥구요? 네. 왜냐면 역세권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역세권이지만 상권이 잘 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용인에서는. 그리고 또 GTX가 또 뚫려 있잖아요. 그럼 한두 코스 간 다음에 또 갈아타면 또 강남으로 빨리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를 또 분당에 있는 것들을 많이 공유하거든요. 좀만 가면 분당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난하겠다 는 생각으로 용인 기흥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성남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역하고 가까웠으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서도 좀 너무 멀어지고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이용할 만한 게. 4억대는 진짜 의외의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왜냐면 이제 현실을 감안해야 되니까. 제가 샘플로 좀 이렇게 캡처도 좀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대결은 네. 서울의 대결인데요. 네. 서울 중랑구 신내동 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대결입니다. 네. 동북권역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 뭐 사실 성동구도 좋고 좋은 곳은 많죠. 근데 4억대로 사야 되니까 4억대는 4억 1천에서 4억 9천까지 가능한 거 맞죠? 네. 자, 9,900이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중랑구 신대동 역 가깝고 뭐 아파트 밀집돼 있고 무난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가면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순으로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멀어져요, 서울이랑. 그래서 상계동이 어찌 보면 인기가 제일 없어요. 내려갈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계동을 제가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요. 사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 마지노선이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은 선택지가 많거든요. 두 개 비슷하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좀 더 남쪽에 있는 게 신내동이에요. 중랑구예요. 근데 저는 노원구 상계동을 선택할 거예요. 노원구의 승이네요. 네. 왜냐하면 노원구 상계동에는 7호선이 있어요. 7호선은 강남, 강북을 모두 연결해줘요. 한 번만에 강남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비가 되어 있는 권역이기도 하고, 나중에 재건축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주변에 학교도 완벽하게 있고, 중앙에 상권까지 있고, 그래서 거주 환경 측면, 또 미래 가치 측면에서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결은 네. 구리 인창동 대 광명시 하얀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을 모를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진짜 치열한 경쟁 관계예요. 봐봐요. 오른쪽으로 쭉 가요.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가까운 경기도가 나오죠? 오른쪽에서요? 중랑구 지나가면 구리가 나오거든요. 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쭉 강서구 지나가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광명시가 나오거든요.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두 개 지역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게 투탑이거든요. 완전히. 신축 아파트끼리 경쟁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광명이 이깁니다. 신축끼리 비교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4억대를 갖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수택동이나 이런 곳이 좋은데 4억대를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칸 위로 올렸고, 그게 인창동이거든요. 근데 광명 같은 경우 철산동 좋은데 안 되니까 한 칸 내려서 하안동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고민이다. 미래 재건축 가능성은 하안동이 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일단 8호선이 개통돼 있거든요. 네. 구리 인창동이. 그래서 일자리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강북으로 가는 거, 강남으로 가는 거 전부 40분 이내에 다 진입 가능해요. 근데 광명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심지어 하안동은 교통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살기 편안한 교통이 좋은 구리 인창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와, 광명이 이길 줄 알았는데 4억대에서는 또 구리가 이겼네요. 일단은 현재 가치도 좀 봐야 되니까. 하안동도 상권하고 너무 잘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비역세권이니까 그 수요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다음 대결은 네. 안양시 안양동 비산동 대 파주 운정입니다.
이거는 좀 컨셉이 많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젊은 분들은 파주 은정도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신축을 선택할 수 있고 안양으로 가면 구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껍데기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어디가 더 비싼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안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양이 서울 근접성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근접성, 그러니까 지하철 말고도 자차로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양 평촌에 있는 학원가도 사실은 이용 가능하거든요. 입지 면에서는 사실 전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신축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운정은 대체제가 너무 많다고 봐요. 대체제가 신축만 따지면서 경기도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안양은 대체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로, 예를 들어 구로 가산 일자리, 여의도 일자리, 강남 일자리, 뭐 그 어디로 가든 4호선 타고 1호선 타고 다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안양이 낫겠다. 네. 자, 이렇게 10강전이 끝났고요. 네. 이제 5강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민을 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결정하는 시간은 진짜 짧네요. 네. 5강전 첫 번째 대결은 네. 수원 구도심 대 용인 기흥구예요. 사실 너무 가까이 있죠. 네. 거의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뭐 이런 싸움이거든요. 저는 수원 구도심이죠. 수원 구도심의 승리. 네. 왜냐면 용인 기흥구는 끼어있는 입지고 수원 구도심은 자체 일자리가 있는 입지고, 또 앞으로 일자리가 또 생겼을 때 기흥구도 똑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인프라가 훨씬 더 수원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나중에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수원 구도심 승리. 그럼 지금 노원구 상계동이랑 구리 인창동, 안양이 남았는데 네. 이제 홀수니까 안양을 네. 그냥 우선 올릴게요. 부전승으로. 네. 자, 두 번째 대결은 노원구 상계동 대 구리 인창동. 와, 하나 서울이고 하나 경기도네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을 알 것 같아요. 서울의 네. 노원구. 구리의 수택동이었다고 하면 살짝 마음이 구리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노원구 상계동도 워낙 이게 하계동, 중계동 다 연결돼 있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상계동, 서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강전에서 올라온 수원 구도심, 노원구 상계동, 안양, 이 3파전을 두고 한 번의 결승전을 가도록 할게요. 이제 결승이에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후보군이 일단은 수원 구도심인데, 수원 구도심 안에서도 뭐 아까 얘기했던 영통동, 메탄동, 건선동, 화서동, 정자동 이런 대표가 되는 동들에 있는 구축 아파트. 네. 그 다음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 대신 여기 7호선이 있다는 게 관건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안양동, 비산동, 네. 1호선 또는 좀 마을버스 한번 타야 될 수도 있는 정도 비역세권 있는 아파트 포함해서. 경기도 2개, 네. 서울 1개의 대결이네요. 그네요. 근데 여기서 신축 아파트는 일단 없어요. 네. 전부 구축입니다. 결국은 오래된 구축끼리 지금 선택해야 되거든요. 인프라가 어디가 더 좋을까? 살기에는 어디가 더 좋을까?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아파트 3%를 보면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제일 안 좋을까? 상계동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연식이 제일 오래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울 근접성 장점은 있잖아요. 어렵네요. 저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노원구 상계동을 할 것 같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이 승리를 했네요. 뭐 일단 7호선 거기 점수를 줬고요. 서울 근접성이 좋다는 거. 이제 여기는 완벽한 재건축이 되는데 용적률이 150%가 안 되는 그런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만고만한 뭐 15층에 막 사업성도 별로고 용적률도 높고 막 200% 넘고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동네였다고 하면 아마 얘가 꼴찌가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만 놓고 여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1등으로 일단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도 사실 좋죠. 사실 진짜 뭐 1, 2% 정도 차이를 가지고 제가 선정한 거라서. 네. 근데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노원구 상계동 같은 구축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실거주하려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재건축 단지 몸테크하는 느낌 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걸 갭 투자로 사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곳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는 유독 낮아요. 왜 지금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PD님이 가성비 측면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네. 저는 상계동 선택 안 할 겁니다.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상계동은 일단 확실한 꼴찌예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네.
투자금 대비로만 따지면. 근데 실거주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좀 뭐 5, 60%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인데 네. 내가 그냥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금을 고려한다는 말은 이제 갭 투자를 한다는 말이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수원 구도심이나 안양을 선택하죠. 거긴 전세가율이 높아서. 훨씬 높으니까. 거긴 뭐 60, 70% 되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무작정 뭐 상계동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에게 적합한 건 뭘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가치 측면을 놓고 좀 이야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측면에서 뭐가 좀 더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갭 투자로는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나머지 두 개가 훨씬 낫다. 그다음에 실거주에서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몸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포기할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월드컵을 그동안 되게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금액대별로 계속 다른 답변이 나오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주실 거죠? 뭐 가능하죠. 네네. 궁금한 아파트 월드컵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랭보님이랑 또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뭐 특정 지역 해주세요. 이것도 괜찮지만 컨셉을 딱 잡아주면 좋죠. 금액도 보면 어떻게 뭐 컨셉이잖아요. 사업대가 여러 개 지역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금액 플러스 뭐 종목을 엮을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권역 전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북권역에서 선택을 한다면 좀 고만고만한 지역을 좀 섞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액을 좀 넘나들면서 한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죠. 각 권역을, 구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뭐 방법은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또 재밌는 아파트 월드컵 하나 또 뽑아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